인터뷰 텔라 오늘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님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그 통상임금 소송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통상임금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게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아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이제 법정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다음에 또 밤 10시 이후부터 하는 야간근로, 그다음에 또 휴일에 하는 휴일근로, 이럴 때는 보통 임금의 일정 비율을 더 높여줘요. 이걸 이제 가산임금이라고 하는데 가산임금을 무엇에 대한 몇 프로를 줄 거냐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산임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에요. 예를 들면은 현행법에 의하면은 가산임금을 통상임금의 5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50%를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10,000원에 대한 50%인지 15,000원에 대한 50%인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10,000원이 통상임금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크면 클수록 그렇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통상임금이 10,000원이었는데 법원에서 뭐 이거 보니까 이분 통상임금이 15,000원이다 이러면은 비율이 확 뛰는 거죠. 50% 계산하면은 종전에 10,000원에 대한 50%보다 15,000원에 대한 50%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렇게 소송을 하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고 있나요? 이 통상임금 소송 대란이 사실은 이제 법원의 판결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건데, 원래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 이제 주로 이제 월급제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매월 지급돼야 되니까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그러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이제 통상임금으로 봐왔어요.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 분에 대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판례에서 표현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뭐 지급하기로 정해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판례가 초기에 이제 70년대 이렇게 쭉 판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는데 그게 그 후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통상임금이라는 그 정의 규정을 나름대로 두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기적, 일률적,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뭐 이런 식으로 일률적, 정기적, 일률적, 그리고 지급하기로 정해진 요게 이제 고정적이라 그러는데 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표현을 자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정기적 금액, 그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이게 정기적인데 2달에 한 번도 정기적이지 않냐, 심지어 1년에 한 번도 정기적이 않냐, 이렇게 이제 판례가 해석을 문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기적이라는 의미도 넓어지고 일률성도 처음에는 이제 한 직장인의 종업원 전체를 얘기했는데 요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종업원, 요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종업원 이렇게 요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성도 종전에는 방금 얘기한 일률성과 정기성이 확실하게 구비된 정말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그 법정 기준 시간에 대한 임금이라고 판단되는 그 정도의 고정성을 의미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고정성의 의미가 자꾸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된다, 뭐 그다음에 지급 형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넓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 이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에다가 또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 판단 기준이 변화 과정에서 약간 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이게 되게 단어가 추상적이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통상임금의 기준이 점점 확대됨으로 인해서 받는 문제점?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상임금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네. 임금이 올라요. 임금이 올라가는 건 전체 산업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산업의 생산 단가를 높이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수출이 중요한데 네. 수출 가격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출 가격이 높으면은 당연히 우리 기업한테 손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외 교역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네. 그 대외 교역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에서 공장을 돌려서 산출하는 이렇게 산출물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고, 산출물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할 거리가 없어지고 따라서 고용이 감소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일각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은 네. 지금 전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전기상여금이라는 것이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전기상여금이 보니까 대기업과 정규직에 있는 근로자들의 혜택은 큰데 중소기업하고 비정규직은 네. 전기상여금 혜택이 적다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은 혜택은 대기업 정규직이 있고, 기존의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별로 혜택을 못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안 좋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산업과 이제 네.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통상임금 기준이 쭉 변화가 되어 왔는데, 이게 확고하게 안정적인 기준으로 지금 못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2014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뭔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 명확하게 기준을 자기들이 정했다고 했는데, 아주 장문의 페이퍼로 정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식의 소송이 소송만 늘어나겠네요. 소송이. 그러면. 그건 이제 뭔가 하면은 계속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의 여지를. 이런 부분을 빨리, 왜냐하면 이 통상임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기업 현장에서 그때그때 계산해야 되는 단위인데, 네. 이게 이렇게 어려우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기업은 언제 여기 그렇죠. 또 운영을 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외국 사례가 또 문득 궁금해지는데, 외국에도 네. 통상임금이란 제도가 존재하나요? 통상임금이라는 정확한 단어는 없지만은 네. 외국에도 가산임금 또는 뭐 일본에는 할정임금이라 그러고, 네. 이걸 계산하는 게 왜 없겠어요. 있는데 우리가 같은 이런 싸움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 네.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가산임금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인가를 명확히 정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들어갔는데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이렇게 모방을 많이 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예전에 쓰던 그러니까 할정임금을 계산하는 그 네. 기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노동기준법 모법과 시행규칙에서 한 5가지 수당이 있어요. 그거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그 다음에 1개월을 넘어서 지급되는 금품, 이런 거는 통상임금에서 다 뺀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그냥 네. 그 운영대로 그냥 쭉 내려오니까 싸움이 없고, 미국도 뭐 보니까 이렇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가산임금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뺀다는 내용을 법령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인상, 그다음에 무슨 무엇이 통상임금인지, 그다음에 가산임금을 얼마로 할 건지, 이게 대부분 노사 간의 협상에 다 이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같은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에서 네. 우리가 뭐 조금 유사한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싸움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빼놨다는 거죠. 이거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포함할지 말지를 싸우고 있어요. 같은 통상임금 제도를 운영함에도 싸움은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는 참 이제 슬픈 현실이네요. 해석의 여지를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거를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야죠. 그러면 이 통상임금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일단 계산 방법을 확실하게 해줘요. 특히 계산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줘야 조그마한 기업에서도 네. 가산임금 계산할 때 이제 문제가 없어요. 해석이 어려워지면은 조그만 기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잡해진다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법령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예. 명확하게. 그러면은 네. 다툼의 소지를, 분쟁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실은 한 달을 넘어서 지급되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네. 또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하게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사실은 그 문제예요. 임금 산정하는 네. 그 범위를 1월로 딱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그거는 이제 아마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상임금을 처리할 때 아까도 여기다 통상임금 변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임금이 그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이쪽에는 정체되어 있어서 격차가 생긴다든가 이런 안 좋은 악영향이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예상을 하고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석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놀란 게 통상임금이,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돼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그 밑에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좀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돈을 당연히 더 많이 받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말을 들으니까 지금 임금 실태를 충격적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텔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